네, 안녕하세요. 이정환의 자가면역TV 한의사 이정환 원장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과연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던가 자가면역 질환, 그리고 이제 기타 관절 질환들이 있을 때 생선을 많이 먹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요새는 정말 정보의 홍수 바다 시대이기 때문에 다양한 정보가 우리에게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데서는 생선 좋으니까 많이 먹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어떤 데서는 생선 먹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애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좀 헷갈리실 때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상식을 좀 정리를 하고 좀 이해하기 쉽게 오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생선이 관절염이나 류마티스나 염증 질환에 좋다고 하는 쪽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과 그리고 생선 이 키워드 두 개를 가지고 뭐 구글 학술 검색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펀메드에 검색을 해보게 되면 여러 가지 연구 논문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연구 논문들의 결과가 대체적으로 좀 긍정적입니다. 긍정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관절염이 있을 때 생선을 꾸준히 섭취하면 도움이 된다는 것인데요. 제가 이게 옆쪽에 좀 소개를 해드릴 논문에서도 삶은 생선 그리고 찐 생선을 꾸준히 먹었을 경우에는 류마티스 관절염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이런 결과가 나온 연구도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관절염이나 류마티스 그리고 염증 질환과 이 생선을 연결 지을 때 꼭 빠지지 않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바로 오메가3에 대한 것입니다. 자, 이제 오메가3는 생선과 해산물에 많이 포함되어 있는 지방산인데요. 오메가3는 염증을 줄여주는 역할도 하고, 그리고 우리 몸의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서 동맥경화를 예방을 하기도 하고, 우리 몸의 다양한 대사에 필요한 필수적인 물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질이 정말 주목받고 있는 물질이었는데, 이 물질에 대해서 또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연구한 연구 결과를 한번 보면요. 2012년에 그 류마티스 관절염 전문의로 유명한 이영호 배상철 교수님이 참가한 그 메타 연구 논문이 있습니다. 메타 연구라는 것은 기존의 연구들을 좀 합쳐서 어떤 결과물을 한번 같이 보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메타 연구 논문의 의견에 따르게 되면은 하루에 2.7g 이상의 오메가3를 3개월 이상 꾸준히 복용하신 환자분들은 류마티스 관절염에서 통증이 줄었고 진통소염제를 드시는 것이 좀 줄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오메가3가 확실히 관절염이나 류마티스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생선에는 오메가3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고요. 뭐 타우린이라던가 다양한 아미노산들, 무기질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 몸의 다양한 대사, 그리고 피로 회복에도 도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얘기만 좀 들어보게 되면은 관절염이나 류마티스에는 생선과 해산물이 굉장히 좋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세상에는 이런 이야기만 있는 것은 아니죠. 자, 그래서 한번 이번엔 생선이 좋지 않다는 이야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최근에 제가 이 책을 하나 구입을 했는데요. 자, 어느 채식 의사의 고백이라는 책입니다. 존 맥두걸이라는 의사가 쓴 책이고요. 이 책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 책이 이제 채식에 대해서 주로 이야기를 하는데 생선 섭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저자는 생선에서 우리가 섭취할 수 있는 영양분들은 식물성으로도 충분히 섭취할 수가 있고, 또 생선은 수은이 많고 다른 중금속들이 많기 때문에 장기간 복용했을 때는, 장기간 먹었을 땐 위험하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또한 이제 연구 결과 중에서 일본인들이 이제 생선을 많이 먹어서 건강하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거는 생선을 많이 먹어서가 아니고 소식을 하고 채식을 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도 저자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자의 의견을 들어보게 되면은 굳이 이제 우리가 식물에서 다 오메가3도 있고 다른 영양분 섭취할 수 있는데 굳이 중금속이 많은 생선을 먹어야 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설득력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생선이 좋다고 제가 또 얘기를 했고, 이번에는 또 안 좋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양쪽의 의견이 좀 갈리는 상황인데요. 자, 이 상황에서 저의 의견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그동안에 이제 환자분들과 식습관을 지도를 해보면서 그것들을 토대로 말씀을 드리는 내용인데요. 저는 생선과 해산물은 몇 가지 원칙을 따른다면 어느 정도 섭취를 하시는 것이
좋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제가 말하는 원칙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양식한 건 피하자. 양식한 어류들이 요새 많습니다. 특히 이제 많이 먹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연어를 굉장히 많이 먹는데 대다수의 연어들은 양식을 한 것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연어들을 양식을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자연산이랑 비교를 했을 때 지방산의 구조가 달라지게 되고요. 또 양식 과정에서 인공사료라던가 이제 약품을 첨가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 몸에 좋은 영향을 가져오는 것보다 또 이제 악영향을 가져올 가능성도 있게 됩니다. 되도록이면 양식 어류는 피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양식을 안 하는 어류를 좀 이야기를 해보자면 뭐 갈치라던가 뭐 참조기라던가 오징어 이런 것들은 양식은 잘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명태라던가 대구, 뭐 가자미 이런 것들도 양식이 아직까지는 아주 활발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생선을 구입을 해서 집에서 드실 때는 양식을 한 것은 가급적이면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원칙은요, 너무 큰 생선은 피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너무 큰 생선이 뭐가 있을까요? 떠오르는 것들은 참치, 뭐 방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애들은 물고기들을 많이 잡아먹고 살게 되는데 그 물고기들을 점점점 먹어가면서 중금속이 얘네들의 몸에 축적이 되어 가지고 그게 이제 우리가 먹었을 때 우리 몸에도 중금속이 들어올 확률이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참치나 방어 같은 것들은 자주 드시지는 마시고 드실 때는 중금속 배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뭐 이제 여러 가지 차 종류나 음식, 야채들을 많이 같이 드시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원칙은요. 세 번째 원칙은 건강하게 익혀서 먹는다입니다. 대체적으로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자가면역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속이 예민하신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해산물이나 생선을 드실 때는 꼭 익혀서 드시는 것이 좋고요. 굽거나 튀기는 것보다는 삶거나 쪄서 아니면 탕으로 해서 드시는 것이 도움이 더 많이 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안전한 원칙을 가지고 해산물과 생선을 즐기시게 되시면은 관절염에도 도움을 주고 우리 몸에 활력을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생선을 드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사회에서 이 음식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칼로리를 섭취한다기보다 요새는 하나의 문화로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식재료를 충분히 섭취를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을 또 풍요롭게 하고 또 즐겁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 채널을 구독을 해주시고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요, 이런 건강한 원칙을 잘 지키시면서 다양한 해산물 요리, 또 이제 생선 요리를 한번 즐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정원의 자가면역 TV 오늘은 생선과 해산물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자, 다음에도 또 재미있는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는 분들 감사드립니다.